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처리 함수에 대해 발표하게 된 7조 홍시연입니다. 우선 비동기 처리 개념부터 살펴보고 이벤트 루프에 대해 알아본 뒤에 비동기 함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동기 처리의 개념입니다. 동기적 처리 방식과 비동기적 처리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기적 처리 방식은 일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다른 태스크들은 실행되지 않고 대기하는데 이거를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동기적 처리 방식은 실행 순서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을 다 수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동기적 처리 방식은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가 종료되지 않았어도 곧바로 다음 태스크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라면 물 끓이는 동안 다른 요리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비유를 하죠. 이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가지 일이 다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4번이 가장 먼저 끝나고 1번이 가장 먼저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실행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함수 실행을 동기적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add 함수가 실행되어서 리설트 변수에 담기는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그 다음 작업인 콘솔 로그는 실행되지 않고 대기합니다. 그래서 덧셈과 변수 대비 다 끝난 뒤에야 콘솔 로그가 실행이 되죠. 비동기적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타이머 함수인 setTimeout과 setInterval, getPost, get이나 post 같은 HTTP 요청,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의 경우에만 비동기적으로 처리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타이머 시작 콘솔 로그가 출력되고 set 타임아웃에서 3초를 세는 동안에 그 밑에 있는 set 타임아웃 호출을 즉시 실행 이 콘솔 로그가 먼저 출력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방식을 비동기적 처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코드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입니다. 멀티 스레드가 아니라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요. 그런데 비동기 처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일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려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호스팅하는 외부 런타임 환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웹브라우저를 위한 언어니까 여기서는 웹브라우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드.js도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힙 공간에 여러 객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함수도 객체인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키면 자바스크립트가 힙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꺼내서 순서대로 콜스택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함수부터 하나씩 꺼내서 실행시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에는 콜스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현재 실행 중인 맨 위의 태스크가 완료되어서 팝되기 전까지는 밑에 있는 다른 태스크들을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 밖에 있는 브라우저 환경에는 웹 API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돔 조작이나 뭐 AJAX 요청, 그 다음에 setTimeout 같은 타이머 함수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웹 API가 비동기 동작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코드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웹 API가 비동기 함수를 처리하고 나면 그 뒤에 실행해야 되는 콜백 함수를 밑에 있는 콜백 큐에다가 넣습니다. 이벤트 루프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있는 콜스택에서 실행 중인 코드가 있는지, 그리고 콜백 큐에 대기 중인 코드가 있는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스택이 비어 있는데 콜백 큐에는 대기 중인 함수가 있다. 그러면 큐에서 콜스택으로 함수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콜스택에 있는 함수를 또 꺼내서 실행시키는 거죠. 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set 타임아웃 안에 foo라는 함수가 있는데 타이머가 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bar가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실행될까요? 네, 정답은 바 먼저 실행됩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1번 힙에 있는 콜스택에 set timeout과 바가 이렇게 순서대로 푸시됩니다. 2번 set timeout이 자신의 콜백 함수를 호출 스케줄링하고 종료되어 콜스택에서 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위에 있는 게 set timeout이죠. 얘는 비동기 함수니까 얘는 웹 API 담당이네.
그러고 브라우저에 있는 웹 API한테 넘겨주고 콜스택에서 바로 팝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3번 브라우저랑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3-1번 브라우저는 이제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0초니까 바로 타이머가 끝나겠죠. 그래서 콜백 함수 풀을 콜백 Q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3-2번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콜스택에 있는 bar을 실행하고 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콜스택은 이제 비어있고 콜백 Q에는 푸가 대기 중임을 이벤트 루프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5번 이벤트 루프가 푸를 콜스택으로 옮기고 6번 푸가 콜스택에서 실행된 후 팝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타이머를 0초로 설정한다고 해도 푸는 브라우저를 한번 거쳤다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바가 먼저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 비동기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콜백 함수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요. 콜백 함수는 전달 인자로 다른 함수에 전달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아까 예시에서는 setTimeout이라는 다른 함수에 인자로 전달된 foo라는 함수가 콜백 함수였죠. 이 콜백 함수를 그냥 쓰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콜백 함수인 푸 함수는 한번 나갔다 오죠.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나중에 실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동기 함수의 실행 결과를 외부에 리턴할 수도 없고 상위 스코프의 변수에 할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해당 비동기 함수 내에서만 이 결과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상위 스코프에 서버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get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http get 요청을 하는 함수인데요. 비동기 동작에 해당이 되죠. get 요청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이 받아온 데이터를 1번 콘솔 로그 이 안에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서버 데이터 위에 있는 상위 스코프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고 또 아예 리턴을 해서 직접 결과를 반환하려고도 시도를 해보는데 콘솔 로그를 밑에 찍어보면은 둘 다 데이터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get이 비동기 함수이기 때문에 웹 API를 거쳐서 이벤트 루프를 돌고 오는 동안 이 밑에 있는 콘솔 로그가 먼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데이터를 받아오기 전에. 이런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백 헬입니다. 이게 이름처럼 콜백 지옥이라는 건데 딱 봐도 아시겠죠? 이게 콜백 함수 결과는 그 콜백 함수 안에서만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를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트라이 캐치문이 에러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트라이 캐치문이 먼저 실행되고 나서 콜스택에 에러 있는지 쭉 확인하고 나서 팝 된 다음에야 콜백 큐에서 들어온 set timeout의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에러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프로미스 객체입니다. 네, 왼쪽 코드처럼 생겼는데요. 파라미터로 함수를 하나 봤습니다.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 성공하면 resolve, 실패하면 reject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프로미스 객체는 then과 catch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동기 작업이 성공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의 resolve 함수가 then에 있는 이 콜백 함수한테 result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인 reject가 캐치 안에 있는 콜백 함수에게 error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하겠죠. 이 프로미스 객체를 이용해서 앞서 설명했던 콜백 함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콜백 해를 해결하는 프로미스 체이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앞의 예시랑 똑같이 4개의 get 요청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앞의 get 요청 결과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4개의 then을 같은 레벨에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콜백캔처럼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 이렇게 넣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였던 에러 처리 역시 한 번에 깔끔하게 가능해집니다. 이 패치 원 실행하는 함수 바깥에 트라이 캐치 넣어봤자 에러 못 잡거든요. 트라이 캐치가 먼저 실행되니까. 그래가지고 비동기 함수인 패치 1, 2, 3, 4가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하고 이 프로미스 객체는 비동기 작업 성공 또는 실패 시에 실행할 콜백 함수를 then과 catch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 시에 에러 처리하는 콜백 함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치 1, 2, 3, 4의 에러를 다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복잡했던 프로미스 객체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법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어싱크와 어웨이트인데요. 프로미스 객체의 후속 처리 메서드인 then과 catch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함수 앞에 어싱크를 붙여서 어싱크 함수로 정의를 하면 그 함수 내에서 await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await 키워드는 반드시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 앞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비동기 함수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성공하면 프로미스가 리졸브한 결과를 반환해서 여기 리스폰스 1에 저장됩니다. await는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wait 패치 1 하면은 패치 1 함수가 다 끝날 때까지 콜스택에서 어싱크 함수는 이 어싱크 함수가 실행이 중단되고 잠시 팝됩니다. 웹 API에서 비동기 작업이 끝나면 이벤트 루프가 대기 중인 어싱크 함수를 다시 콜스택에 푸시합니다. 이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면 트라이 캐치문으로 에러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웨이트에서 비동기 작업에 실패해서 이 프로미스 객체가 리젝트한 결과를 반환하면 그거를 트라이 캐치문으로 에러를 잡는 게 가능해집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편리한 최신 문법이기 때문에 비동기 함수 사용 시에 이 async await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